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수사 아시다시피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아직도 이재명이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뭐 이재명과 관련한 수사가 진척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도 이게 검찰을 세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그 다음에 그걸 가동시키는데 또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많은 언론 보도들이 뭐 저도 기자를 했습니다만 기자들이 자꾸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취재한 것보다 더 부풀려서 뭐 특히 유튜버들이 이제 그렇게 되고, 벌써부터 뭐 이재명 퇴진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재명 퇴진 적어도 1년 내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 앞서가다 보니까 문제는, 자, 뭐 어디서 이재명 대표 관련한 기사를 보면 다 본 것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벌써 이재명 대표는 구속되고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언론의 보도 태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꾸 그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수사는 하나씩 진척이 되고 있는데, 물론 시청자분들 그 기대 예상보다는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왜? 증거인멸 뭐 이런 걸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인데 얼마나 그런 것들을 그 자기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조치를 한다고 해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증거인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김용 구속되고 정진상 구속되면서, 자, 작년 9월에 서울중앙지검, 이때는 문재인 정부의 그 검찰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자, 김용과 정진상이 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인정한 최측근 2명 아닙니까? 대장동 사태가 벌어졌는데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유동규 또는 유동규 주변 전화통화를 한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증거인멸 교사거든요. 정진상은 이미 증거인멸 교사로 기소가 돼 있는데, 정진상뿐만 아니고 김용도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은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 검찰 작년 9월에 그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재명, 정진상 요 사람들은 빼고 성남시 쪽에서는 유동규, 그 다음에는 민간업자들 김만배, 남욱 뭐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딱 테두리를 쳐놓고 요 사람들만 수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진상은 빼고. 왜 뺐을까요? 핵심이니까.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대장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사태가 그 불거지고 나서 가장 불안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재명 대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집중적으로 증거인멸 교사 내지는 회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이 되죠. 근데 그런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영장에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작년 9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용인 오피스텔. 이때 정진상 실장이 전화를 해서 그 압수수색 받기 직전에 휴대전화를 버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고, 이게 증거인멸 교사죄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관련 기사를 보면 이것도 좀 수상하긴 합니다.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이 한 수사관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2-3시간 정도 유동규 씨하고 면담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때도 그러면 결국 도대체 뭐냐? 이게 조선일보에 난 기사인데 뭐냐? 이런 것도 규명이 돼야 되고. 근데 정진상만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때는 뭐 부원장 아니었지만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최측근이었죠. 이 사람은 유동규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에 가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 아마 열흘 정도 숨어 지내면 무슨 그 검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나? 뭐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 그러면서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에 입원하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좀 울뚝불뚝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가서 또 에이 그러고 뭔가 얘기를 해버리고, 이 가능성을 이재명 후보 측은 가장 걱정했던 것 아닌가. 이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유동규를 웬만하면 유동규 선에서 이제 그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웬만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출석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그거 이제 물론 자기들이 뭐 회유를 하고 뭐 코치를 하지만 그것도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열흘 정도 어디 태백산맥 같은 데 있으면 그동안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고, 이때 또 정진상 실장은 유동규 씨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그러니까 유동규의 개인 비리,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 이런 취지로 또 유동규 씨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불안하니까. 더군다나 작년 9월이면 그때 뭐 거의 막바지 단계입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막바지 단계죠.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유동규 어디 숨어 있어라. 그리고 우리는 대선 때까지, 대장동 사건은 그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인데 그 공은 이재명 후보가 가져가고, 대신 그 중에 뭐 떡고물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유동규 같은 사람의 개인 비리다. 요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집중적으로 통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주입시키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런 걸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는, 이렇게 압박을 넣었던 것이, 그게 이제 여기 통화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보면 이 작년 9월 29일 날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9월 29일 당일하고 정진상 실장이 그 며칠 전 해서 총 8차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시도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초조했던 거죠. 그래갖고 계속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하고 통화를 하려고 하고 실제 통화를 하고, 근데 이 통화도 다른 게 아니고 기록에 안 남는 아이폰의 페이스타임이라는 걸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록에 안 남는답니다. 그걸 이용해서 8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실제 하기도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요. 뿐만 아니고 김용은 또, 그러니까 이게 업무 분담이 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상은 집중적으로 유동규하고 통화를 시도하고 회유하고 뭐 이렇게 하고, 김용은 유동규하고도 통화했지만 유동규의 최측근인 강모 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강모 씨하고 압수수색 당일에 10차례 96분, 그 다음에 다음날 긴급체포가 됐었죠. 요때 3차례 43분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화를 시도한 거는 9월 29일이 압수수색인데 24일 날 4차례, 28일 날 2차례 통화를 시도한 흔적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과 정진상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압수수색 당일과 그 며칠 전부터 집중적으로 유동규와 유동규 주변 여기를 회유를 시도했다. 그 회유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침낭 메고 태백산맥에 들어가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인멸 교사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기들 얘기로 뭘 이렇게 뭐 진술을 하려고 해도 이미 증거는 상당 부분 없었다. 그래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지금 적용하는 방안을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 작년 9월 29일에 유동규 씨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당일과 며칠 전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유동규와 유동규 주변을 정진상, 김용이 공략을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의 단독 행동이냐? 그렇죠? 이걸 정진상과 김용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주군인 이재명 후보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당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결제도 본인이 했고 모든 결정도 본인이 했습니다.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어디를 막아야 된다는 것도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왜 한번 컨트롤 타워 얘기를 했었죠. 지금 김용에 대한 방어, 정진상에 대한 방어도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군단, 여기서 저는 할 것이다. 왜냐면 서로 엇갈리면 안 되니까. 이재명 방어와 정진상 방어, 김용 방어가 엇갈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자, 김용은 이렇게 방어하고 정진상은 이렇게 방어하고, 그럴 경우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불려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한다. 아마 이런 시나리오가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이렇게 다 마련이 돼 있고요. 그거는 벌써 몇 차례 아마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봤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을 리가 없죠. 저라도 그렇게 하죠. 이게 지금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내놓으라 하는 그 윤석열 사단 특수통들이 지금 달려들었는데 간단한 일 아닙니다. 물론 숨기는 사람과 그걸 찾아내려는 사람 간의 게임, 뭐 그것도 꼭 숨기는 사람이, 아니 찾아내려는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보장은 없죠, 물론. 그러나 워낙 실력 있는 특수통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숨기려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열심히 치밀하게 했더라도 유동규 전 본부장 말대로 어딘가에서는 흔적이 남기 마련이다. 그 흔적들을 또 없애려고 했던 것이 바로 증거인멸 교사다.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이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작년 압수수색 당일과 직전에 유동규 또는 유동규 전 본부장 측근과 통화를 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기획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가 김용이나 정진상한테만 적용될 혐의가 아니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전부 다 공범관계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뭐 거의 100%라고 보는데, 물론 그거를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아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유동규 씨가 뭐 약을 먹고 엎드려 누워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작년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은혜 의원이 그거 어떻게 알았냐니까 언론 보도 보고 그랬는데 언론에 그런 거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이 다시 언론에 나온 적 없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어떤 루트로 알았을까요? 정진상, 김용이 유동규하고 통화해서 들은 얘기죠. 나 죽으려고 약 먹었어. 거기서 들은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는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정진상, 김용이 나섰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데, 그거를 이번에 검찰이 또 밝혀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증거인멸 교사는 다 그 일군의 이재명 지사 측 사람들이 공모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컨트롤 타워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씨한테 개인 비리 얘기했죠. 김용 부원장이 검찰에 불려갔을 때 이재명계의 좌장이라는, 거기도 변호사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김용의 개인 비리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최악의 경우 몰리면 그 사람들의 개인 비리, 요게 최후 방어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그 주변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이거는 정진상 지금까지 이제 기소가 됐는데 뿐만 아니고 김용도 드러났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진상, 김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그 컨트롤 타워의 헤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